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퍼센트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퍼센트 전압 강화에서 전압 강화라는 것은 어떠한 임피던스에 의해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전압이 감소되는 것을 전압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제 등가 회로를 작성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저번 시간 맨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제일 간략화된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이제 철심 부분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버리고, 그리고 1차 측 권선의 저항, 1차 측 누설 리액탄스, 2차 측 권선 저항, 2차 측 누설 리액탄스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등가 회로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 측에 이제 공급되는 전압이 이렇게 전압이 공급되었을 때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제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자 전류를 뺀 나머지가 1차 측 부하 전류, 그리고 2차 측 부하 전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성되어 있는 임피던스라는 게 있죠.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제 전압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 떨어지는 전압의 크기가 얼만큼의 비율로, 이제 입력되는 전압에 대해서 얼만큼의 비율의 전압 강화를 만드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퍼센트 전압 강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G로 표현하게 되고, 이제 임피던스는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1차 측이고, 그리고 그 옆쪽에는 2차 측이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배경은 권선비가 1대 1이 되었을 경우이고, 1대 1의 권선비가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2차 측에 대한 값을 권선비를 고려해서 1차 측으로 환산을 한다든지, 또는 1차 측의 값을 2차 측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측 R1, 1차 측 리액턴스 X1, 2차 측 저항 R2, 2차 측 리액턴스 X2다라고 했었을 때, 2차 측에 대한 값을 1차 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권선비가 필요했었죠. 권선비 A 제곱 곱하기 R2를 하는 것이 환산된 이제 저항값이었고, 환산된 리액턴스 값은 권선비 제곱에 이제 리액턴스를 곱해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주면 2차 측에 대한 값을 모두 1차 측으로 환산을 시키게 되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는 R1 플러스 R2 다시, 그리고 리액턴스는 X1 플러스 X2 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합을 구해본다면 R1 플러스 R1 다시가 A 제곱 R2 플러스 J X1 플러스 그다음에 A 제곱 X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임피던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임피던스를 이제 앞에 있는 문자 임피던스라는 Z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환산되는 것이 어떻게 환산되어 있는지를 뒤에 있는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뒤쪽에 있는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앞쪽에 있는 걸 가지고는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2차 측에 대한 값을 1차 측으로 환산을 했다. 그래서 2차 측에 대한 값을 1차 측으로 환산을 했다. 라고 해서 Z21로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게 되면, Z21은 R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인데, 2차 측을 1차 측으로 모두 환산한 리액턴스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적으면 R21은 R1 플러스 A제곱 R2, 그리고 X21은
x1 플러스 a제곱 x2이다. 이렇게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성분값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등가 회로를 어떤 등가 회로로 그렸냐면 이 차를 모두 1차 축으로 환산한 그런 등가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되냐면 1차 측, 1차 측, 1차 측 전격 전류가 흐른다. 전격 전류에 대한 것이다. I1N에 대해서 전압 강화의 크기를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첫 번째 이 P라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인데요. 저항 강화, 이제 저항에 의해서 얼마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차 측 전격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이게 1차 측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는 저항,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는 저항의 전류를 곱해준 크기가 이게 바로 뭐다?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비율인 것이죠. 그래서 공급되는 전압인 1차 전격 전압에 대해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율이니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좀 풀어서 적게 된다면 I1N 그 다음에 저항은 R1 플러스 A제곱 R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다가 이제 양쪽에 분자와 분모에 1차 측 전격 전류를 곱해준다면 이만큼 뭐가 될까요? 1차 측의 전격 입력 전력값이 될 것이고 분자는 I1N의 제곱, R2 1이 되어서 저항에 의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에 의한 손실이 되어서 저항에 의한 손실, 코퍼 손실이라고 해서 PC라고 나타내게 되고 P1N, 1차 측 전격 입력에 대한 동손의 비율을 가지고 퍼센트 저항 강화, 여기 PS라고 되어 있는데요. PS가 아니라 PC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PC로 해서 이렇게 퍼센트 저항 강화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이고요. 리액턴스 강화를 이제 Q로 나타내고 1차 측 정적 입력 전압에 대해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를 이렇게 비율로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식을 풀어서 쓰면 등가회로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식 5.32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되겠고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우리가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전압에 대해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이고 이 VS가 어떤 전압이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난 이제 뒤에 가서 나올 이야기인데요. 임피던스 전압이다.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고 그래서 어, 임피던스 전압 강화는 1차 측 입력되는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의 크기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라는 것이 이제 실수축인 저항과 그리고 허수축인 리액턴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전격 전류가 곱해지고 동일하게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 주는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VN분의 IN 값은 다 동일한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P 그리고 Q 여기는 Z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를 이용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인 Z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도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나온 식을 보게 되면 모두 뭐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1차 측에 대한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1차 측의 전압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얘를 우리가 등가 회로를 이제 지금 우리는 2차 측에 대한 값을 1차 측으로 환산하는 값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1차 측의 값을 2차 측으로 환산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R1은 어떻게 받게 되냐면 R1은 A 제곱분의 1 곱하기 R1이 되어야 되고 X1 다시는 A 제곱분의 1 X1으로 이렇게 환산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 값은 A 제곱분의 1 R1 플러스 R2에 대한 값이 될 것이고 플러스 J A 제곱분의 1 X1 플러스 X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측에 대한 값을 모두 2차 측으로 환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력되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 되는 거냐면 1차 측에 대한 값이 아니라 모두 2차 측으로 환산을 해버렸으니까 이 전압이 2차 측에 대한 전격 전압 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도 1차 측 전격 전류가 아닌 2차 측 전격 전류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이제 전압 강화, 리액턴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 모두 2차 측에 대한 값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2차 측에 대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2차 측 전격 전압에 대해서 2차 측 전격 전류가 전체 저항값 R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저항에 흘렀을 때 나타내는 이런 전압 강화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뭐 퍼센트 리액턴스나 퍼센트 임피던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 좀 더 풀어서 쓰자면 IEN 그다음에 A 제곱분의 1 곱하기 R1 플러스 R2의 값으로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교재에 뭐 어떤 1차 측 전격 전압, 1차 측 전격 전류에 대한 식만 주어져 있으니까 2차 측에 대한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증명하는 부분이다. 1차 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와 그리고 2차 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그 값 사이에 과연 정말로 동일한 값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가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을 보려고 하는데요. 등가 임피던스를 첫 번째 1차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두 번째 2차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를 기준으로 하자. 1차 기준으로 하자라는 것은 2차를 1차로 환산하자. 환산한 그런 등가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전압비가 2000/1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압비는 첫 번째가 1차 측 전격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값은 2차 측 전격 전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비인 A는 V2분의 V1이 될 것이고 V2분의 V1 그래서 100분의 2000이 되어서 권선비는 20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첫 번째 1차를 기준으로 하기 했으니까 1차 측 임피던스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12 플러스 J 13이 될 것이고 2차 측 임피던스, 환산한 2차 측 임피던스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산되는 2차 측의 값은 권선비 제곱 곱하기 R2 플러스 J 권선비 제곱 곱하기 X2에 대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해보면 권선비는 20이었으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R2 0.015 플러스 J 20의 제곱 곱하기 0.013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6 플러스 J 5.2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Z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전체 등가 임피던스는 원래 12 플러스 J 13과 그러면 환산된 값 6 플러스 J 5.2의 값을 더해주면 18 플러스 J 18.2의 전체 등가 임피던스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두 번째 경우는 2차 측을 기준으로 보자. 2차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차를 2차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Z1 다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Z1 다시는 권선비의 제곱 곱하기 R1 플러스 J 권선비 제곱분의 1 곱하기 X1에 대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2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2 플러스 J 2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3을 취해주니까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0.03 플러스 J 0.032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계산한 값 Z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계산한 전체 임피던스는 0.03 환산된 Z1 다시값 그 다음에 J 0.0325 플러스 2차 측 임피던스 0.015 플러스 J 0.01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0.045 플러스 J 0.0455라는 환산된 임피던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이제 등가 임피던스가 1차 측을 기준으로 환산한 거와 그리고 2차 측을 기준으로 환산한 크기가 지금 서로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로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로 나누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18 플러스 J 18.2 나누기 0.045 플러스 J 0.0455의 크기를 계산해 주게 되면 그 크기로서 비교를 하려면 크기로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크기로서 비교를 해 주게 되면 18의 제곱 플러스 18.2의 제곱 그 다음에 0.045의 제곱 플러스 0.0455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 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00이 나오게 됩니다. 400이 나오게 되고 400은 20의 제곱이 되고 이 크기는 즉 권선비의 제곱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피던스의 비율도 2차 측 임피던스 분의 권선비에서 봤을 때 권선비가 V2분의 V1은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다. 그리고 I1분의 I2이다는 권선비가 있었고 임피던스에 대한 권선비는 2차 측 임피던스분의 1차 측 임피던스의 비율은 권선비의 제곱이다. 라는 그런 권선비에 대한 식이 있었는데 그 식과 일맥상통한다.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2차 측 기준에 대한 값이고 그 다음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위에 분자에 있는 값은 1차 측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권선비의 비율과 같은 크기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전압 강화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 볼 건데요. 퍼센트 전압 강화에 대한 크기를 첫 번째 1차 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차 측 기준일 때 전압 강화 퍼센트 전압 강화 계산해 보죠. 1차 측 기준일 때 이제 퍼센트 전압 강화를 계산할 건데 1차 측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차 측 기준이니까 이제 P는 V1N분의 I1N 곱하기 R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거 곱하기 100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상에서 보면 이 앞쪽에 있는 값이 1차 측 전격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1차 측 전격 전류 값이 빠져 있습니다. 1차 측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변압기에 용량이 주어져 있죠. 용량이 10kVA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차 측 전격 전류는 출력을 전압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 10kVA니까요. 나누기 1차 측 전압이 지금 2000이라고 되어 있잖아. 2000으로 나누어주면 계산할 수 있고 2000으로 나누어주면
그 값이 5A가 되네요. 5A. 5A가 되어서 P를 계산해 보게 되면 1차 측 전압 2000분의 전격 전류 5 곱하기 우리가 계산했던 거 저항값이 18이죠. 18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퍼센트가 4.55%의 전압 강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4.5죠. 4.5%의 전압 강화 비율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측 기준으로 보게 되면 P, 퍼센트 전압 강화는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2차 측 전격 전류 곱하기 1차를 2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도 2차 측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출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2차 측 전격 전압은 100V잖아요. 100V이니까 100V분의 10 곱하기 10kVn 10의 3승이 되어서 100A이다. 그래서 2차 측 기준으로 퍼센트 저항 강화를 계산해 보게 되면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100 곱하기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등가 저항 0.045 곱하기 100을 취해주게 되면 4.5%의 전압 강화 비율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1차 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값이나 2차 측을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 값이나 어떻더라? 서로 같은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퍼센트 전압 강화를 계산했었을 때 무조건 1차 측으로만 해야 된다, 무조건 2차 측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뭐 1차 측으로 할 수도 있고 2차 측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임피던스를 1차 측으로 어, 1차 측으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2차 측에 대한 값을 1차 측으로 모두 환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2차 측으로 계산을 하고 싶다면 1차 측에 대한 값을 2차 측으로 모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리액턴스 강화라든지 또는 이제 전체 임피던스 강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실제로 갖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I1N은 전격 전류이죠. 전격 전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것 I1S는 이 S가 쇼트에 대한 의미로서 단락 전류입니다. 단락 전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서 이 유도가 되는 것이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부분에서 이제 유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지금 앞쪽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1차 측 전격 전압에 대해서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비율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VS를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피던스가 나타내는 전압 강화의 그 크기이고요.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강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 간단한 등가 회로, 제일 간단하게 그린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철심 부분이 있고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압계 등가 회로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끝단에 부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 2차 측 전격 전류, 1차 측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변압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은 임피던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의 크기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부하단을 단락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부하를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려. 단락.
부하 없이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러면 변압기에는 오로지 어떤 성분만 가지게 되냐면 권선이 가지고 있는 변압기 자체의 권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과 그다음에 누설 리액턴스의 크기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급 쪽에 공급에 이렇게 공급단에 전압이 이제 공급이 되겠죠. 전압을 바로 정격 전류를 만약 1차 측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1차 측 정격 전류가 입력이 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부하가 Z가 연결되어 있었을 때보다 매우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단락시에 정격 전압이 되었을 때 단락되어서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IS다라고 하고 단락 전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어쨌든 여기 병렬 연결 이쪽도 정격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격 전압이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는 1차 측 정격 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임피던스인데 어떤 임피던스이다?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로 방정식에 의해서 V1N은 I1N 곱하기 Z2 1이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단락시에 흐르는 전류니까 단락전류다라고 하자. 그래서 1차 측 전격 전류가 아닌 단락전류 곱하기 좌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전격 전압을 인가해 버리니까 이 전류값이 매우 높은 단락 전류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전압을 전격 전압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서서히 증가를 시키는데 어느 부분까지 정격 전류가 될 때까지 정격 전류가 될 때까지 전압을 서서히 증가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서서히 전압을 증가시켜서 일정한 전압인 VS라는 전압이 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되더라라고 한다면 VS는 이때 흐른 전류는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임피던스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어떤 값입니까?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전압 강화의 크기, 즉 임피던스 전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계산할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V1N은 IS분의 IS 곱하기 2차 측을 1차 측 환산한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류 곱하기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 곱하기 100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약분시켜 버린다면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의 비율이 또 뭐가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강화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의 크기는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의 비율이 되고 이 식을 이렇게 좌우로 이항시켜서 변환을 시키게 되면 1차 측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산한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고 이때에 1차 측에 단락시 흐르는 전류의 값을 정적 전류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